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우리가 원과 직선 말고 이 2차식과 1차식의 직선의 관계. 그죠? 포물선과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위치 관계 있었잖아.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y는 mx 플러스 n이 있었어요. 그럼 이 둘의 교점이 생길 때도 있고 교점이 이렇게 딱 하나만 생길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다 수상 앞부분에서 했던 거죠. 이게 안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 이제 어떻게 이걸 나눴죠? 어떻게 계산했죠? 어떻게 풀었어? 판별식 하기 전에 뭘 했어? 그걸 뭐 했다고 하죠, 우리?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맞아요. 연립한 거예요.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한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해서 ax제곱 b-mx c-n은 0 만들어 놓고 이거에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t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t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죠? 됐지? 문제 없지? 이거 예전에 다 했잖아,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저거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원을 좀 쉽게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 우리가 똑같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뭐 한다고요? 판별식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겠죠.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한다는 건 y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x제곱에다가 여기 mx 플러스 n의 제곱을 하고 이게 r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쭉 정리를 했더니 뭐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2배의 mnx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별식 t를 한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판별식 t를 했더니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왜 x에 관한 2차식 만들었으니까 2차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t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t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냥 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여기랑 똑같다. 근데요, 우리 이 방법을 잘 안 써. 이 방법을. 원래 웬만한 2차식이 나오면 이 식이 2차식일 때 1차식과 2차식의 관계를 얘기할 때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연립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야. 항상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원은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어. 원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어. 원은 왜 예외를 두냐면 원이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아주 좋은 성질. 무슨 성질?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자취.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이 원이 못생겼네. 자, 어쨌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 중심, 한 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잖아.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과 점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직선과 점이 아니라 직선과 원이 그때는 이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서 한단 말이야. 즉 점직거를 한다는 거예요. 점직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많이 하는 풀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를 따진단 말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여기다 하면 되는데 근데 직선이 좀 이건 좀 아니잖아. 좀 우리 이렇게 보통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얘네들을 d라고 하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원래 반지름 r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d와 r의 관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d와 r이. 알겠죠? d와 r이 어떻게 된다?
같으면 당연히 딱 접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D가 더 작아. R이 더 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D는 이거밖에 안 돼. R은 여긴데. 그죠? D가 훨씬 커. R보다 커. 그러면 안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지 않고, 물론 이걸 써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얘를 써요. 다. 90% 이상의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은 다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걸 써. 학생들도. 왜? 원만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좋거든. 이게 금방 계산도 빨라. 여러 번 해보면 이게 마치 좀 더 빨라 보일 수도 있는데 빠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연립할 때는 그냥 y 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같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연립이. 근데 얘는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제곱해야 돼. 제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특히나 이게 지금은 기본형이지만 여기가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써 있으면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안 하고 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끝난 거. 이 두 개만 알면 끝이야. 됐어요? 문제 없죠? 연락이 없으시네. 자,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고 이 단원에 그게 또 나오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 점으로부터 원에 움직이는 놈이 있고 이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 우리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이 중심과 이 점과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R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최대 최소가 나왔고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에도 이 여기 움직이는 점이 이 최소와 최대를 구하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점짓거하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점짓거하고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하면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더라고. 이 단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까지 기억하시면 이 단원 벌써 끝이야. 이 소단원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목표가 아니고 이 다음 단원인 접선의 방정식이 목표거든. 이 접선의 방정식 할 때는 꼭 와야 되는데 너도 연락해봤어? 은지도? 연락 없어? 답이 없어? 무슨 일일까? 왜 그러시지? 자,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할 텐데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도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럼 현아야, 우리 내가 매번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서 너한테 지난 시간 안 왔으니까 물어볼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직선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거. 너 없을 때 다 물어봤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 뭐? 어떤 방정식? 있잖아. 왜 그래?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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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기울기만 알면 우리가 식이 나와버려요? 아니, 그건 두 점을 알 때였고, 그건 너무 멀리 갔어. 그냥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 딱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우리. y는 x 플러스 b? 아, 시우야, 얘기해줘라.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 지날 때, 이 방정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했잖아. 왜 그래? 이 얘기를 지금 얘네들은 데자뷰야. 내가 얘네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했어. 지난 시간에. 그지? 지난 시간에 했지. 똑같이 했어. 너도 지난 시간에 왔으면 똑같이 경험한 건데 지난 시간에 못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험하는 거야. 그지, 서연아?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식을 어떻게 쓰냐니까 끄덕이면 어떻게 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 y는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얘기하라고. 선생님,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입니다. 제발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이 얘기를 10번 이상 한다니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야 그러면서 10번 했어. 10번. 근데 얘네들 지금 나랑 마치 처음 보는 애들처럼 너희와 똑같은 것처럼 지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배워서 이전 선생님이랑 배워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앉아있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시우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지? 이제 질리지 않냐 좀? 선생님 좀 질리는 스타일이네. 막 이 정도야.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어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다 이제 기울기랑 이 한 점이랑 이거를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다 하는 거야. 다. 기울기랑 한 점. 물론 이 안에는 기울기랑 y절편도 있고 두 점을 지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부등식도 방정식과 한 끗 차이다 라는 얘기를 해. 씨야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왜 부등식과 방정식이 한 끗 차이라는 얘기를 했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맞았거든? 방향은 제대로 맞았어. 왜 한 끗 차이가라고 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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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 거의 다 99% 맞았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 우리는 기준점이 중요한 거야. 부등식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접할 때도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하잖아. 딱 접할 때 0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크면 뭐 여기가 이제 두 점이 만나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이렇게 0이 기준이잖아. 그죠? 여기도 D가 R이랑 같을 때가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크면 뭐 R이 더 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 뭐 R이 더 작으면 안 만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 이 기준이 될 때가 딱 방정식이란 말이야. 등호가 들어갈 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경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얘를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이걸로도 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떤 걸로 구한다? 어떤 걸로 구한다? 이걸로 구하겠지. 90% 이상 이걸로 한다고 했잖아. 이거 잘 안 써먹는다고요. 연립하는 거 싫어해. 막 복잡한 거 싫어해. 항상 수학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해 가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도 배울 때 바로 전 단원인데 첫 번째 기울기랑 y절편 알 때, 그 다음 이 두 번째 내가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을 알 때, 네 번째 각 절편 x절편 y절편 알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풀었잖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막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조건마다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접점을 할 때. 접점이라는 건 접선과 원이 딱 만나는 그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 거지. 이 접점을 할 때를 배울 거고, 두 번째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를 할 때. 이거 다 쓰질 못하겠는데? 우리 여기까지밖에 못 쓰거든. 이게 녹화. 다 쓰질 못하겠네. 이거 다 지우고 할 걸 그랬나? 자,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 할 때.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을 할 때. 한 점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이 세 가지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도 써놨는데 이 접할 때는 이게 접하면 이 접점하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수직으로 만난단 말이야. 수직. 그죠? 자,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얘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중심이 일단은 가장 쉽게 0,0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놈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 점을 가르쳐 준 거야.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해볼까? 이걸 이렇게 알려준대. 이 점이 지금 x1, y1인 거야. y1.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가겠죠. 이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둘 중에 하나, 둘 다 알아야 우리가 이 방정식을 구하잖아. 근데 지금 뭐만 알아요? 한 점만 안 해.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방금 전에 내가 요 놈하고 이 놈은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나오면 기울기는 뭐 문제 없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얘 기울기는 얘 기울기 아니죠. 얘 기울기는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어디다 쓰지? 자, x1분의 y1이 이 녹색의 기울기라는 거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지? 이 녹색이 x1분의 y1이라는 거.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수직인 기울기 구하려고 하잖아. 그죠?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 구하고 싶어. 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는 걸 알았어. 기울기도 알았고 한 점도 알잖아. 그럼 끝났다고요. 그지? 왜? 기울기랑 한 점 너무 중요하다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y는 여기에다가 x 빼기 x1 더하기 y1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지? 접점을 하나 가르쳐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점을 알고 있어. 뭘 몰라? 기울기.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서 쓰면 된다. 알겠죠? 이게 0,0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지? 다른 거 나오면 뭐 어때? 뭐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거기 수직인 기울기 찾으면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y1 다 푼 거 맞아. 이렇게 풀면 답이야. 근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뭔가 좀 예쁜 식이 하나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y1을 여기다 곱해봤어. y1, y는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의 제곱. 됐나요? y1을 곱했어. y1 곱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좀 정리를 할게. 얘를 x1, x 보여요? 이리로 넘길래 x1, x 더하기 y1, y. 그랬더니 남는 건 누구예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다 보이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말을 또 나 진짜 어디다 강조하고 싶은데 어디다 쓸 데가 없네. 이거 어디다 쓰지? 어디다 꼭 써놓고 싶은데 여기다 쓸까? 이건 녹화가 안 되네? 그치? 어디 위의 점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 항상 대입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이차함수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나오겠지만 이차함수 부분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야. 그리고 언제든 자주 나올 수 있는 얘기야. 위의 점에 있다. 그럼 대입하세요. 어디 위의 점에 있다. 대입. 그럼 얘도 이 접점이잖아. x1, y1이 여기 접점이지? 그럼 이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어디다 대입해? 이 식에다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대입한 거야 그냥. 대입할 수 있으면 요 놈이 r제곱이니까 여기를 r제곱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얘를 r제곱으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주면 너희들이 오 개꿀 이럴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볼게. 그럼 너희들이 딱 이해가 빡 된단 말이야. 이해가 빡 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위에 4,3이라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야? 맞아요. 집어넣어봐. 16 더하기 9 하면 25 맞잖아. 여기 위에 점 맞아.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쓰냐? 끝.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간단하잖아. 그래서 얘기해 준다고. 이때만 이렇게 쓰세요. 이 기본형일 때만 이렇게. 얘가 여기 위에 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써.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달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불편해. 5,5, 5,2도 여기 위에 점이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이 식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거든? 식이 있기는. 외우지 마. 그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때만 하세요. 이때만. 이때만 해도 충분해.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방금 했던 이 방식으로 하세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우리가. 기울기만. 알겠죠? 이 방법을 하시고 얘만 이 공식을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만. 됐니?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접점을 알 때는 끝난 거야. 됐어? 현아 안 되는데. 지금 더 중요한 기울기랑 이제 y절편, 아니, 이거 원바퀴 한 점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돼. 그럼 끝이야. 어떡하지? 어쩌죠?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렵고 중요한 얘기인데. 잠깐만.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 때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접점을 알 때에는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되거든요. 이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만 딱 나와. 이렇게 딱 한 개. 한 개가 나와. 근데 두 번째, 기울기를 알 때에는 이럴 때는 얘를 좀 써볼까? 기울기를 알 때는요. hello? 나의 원보다는 이 원이 훨씬 더, 그지? 이게 더 낫잖아. 내가 그리는 것보다. 써먹어야지. 자, 기울기를 알 때는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해봐. 이 기울기 m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뭐뭐가 필요하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한 점이랑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지. 근데 만약 기울기가 2라고 했어봐. 2는 좀 너무 큰, 시옷마저도 넘어져? 안 돼. 우리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2분의 1. 뭐 이렇게 어떤 하나로 정해지면.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르쳐 줄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 접점일 때는 한 개만 나왔는데 얘는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이야.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기울기 가르쳐 줬으니 우리 직선의 방정식 쓸 때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 알려줬으면 기울기가 뭐 2다. 그럼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n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지. 하나를 뒤 y절편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는데 지금 얘는 알고 있는 거야. 얘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얘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기울기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가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다면 대입해서 판별식 t는 0 해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고?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럼 이 직선이 점직거 하려면 이 표준형은 안 되잖아? 바꾸세요. 어떻게? mx-y 플러스 n은 0. 얘랑 누구랑? 중심이랑. 중심이 뭔데? 0,0. 점직거를 하세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n. 맞지? 일어나 있어. 빨리 일어나 있어. 너희 둘. 일어나 있어. 빨리.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이거랑 이것만 하면 끝난다니까. 빨리. 5분에서 10분만 일어나 있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자, 얘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반지름 R과 같단 말이야. 이 점지거가 R이랑 같다. 이렇게 풀면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n은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뭐야? 풀마가 왜 붙어요? 두 개니까. 그래서 y는 mx 더하기만 쓰는 게 아니라 풀마하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두 개가 생긴다고요. 항상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도 이제 아까 내가 이거 얘기해 줬잖아. 이거 얘기해 준 것처럼 얘도 외워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 이렇게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외워서 풀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자꾸 너희들한테 원론적인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자꾸 설명하고 너희들이 그걸 자꾸 써먹었으면 좋겠어. 점집거도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식 하지 마시고 이 직선 방정식 만들고 얘랑 중심이랑 점집거 해서 반지름 R과 같다.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이건 공식 외우지 마시고 이 연습 계속 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 이 원에서 이게 계속 핵심으로 나오거든. 중심이랑 직선이랑 점집거 하면 반지름 R과 같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이거 쓰세요. 알겠지? 언제든 이거 쓰세요. 얘는 이거 써도 돼. 오케이. 이것까지 인정. 이 공식을 쓸 때는. 하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잘 아시고 얘도 기울기 구하는 거 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 넘어갈 거야. 끝이야 이것도.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좀만. 알겠죠? 마지막 원밖에 한 점 할 때. 얘를 해봅시다. 원밖에 한 점 할 때도 쟤를 가져올까? 너 일로 와, 다시. 너 일로 와. 여기다 넣고 합시다. 됐어. 자, 여기다 다시 쓸게. 원밖에 한 점. 사실 제일 불편한 거죠. 원밖에 한 점. 이렇게 나올 때. 근데 너희들이 이제, 왜?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이제 수 배울 때. 그때도 이 접선 방정식 얘기가 엄청 나와요. 우리 미분하고 나면 미분에서 거의 다 얘기하는 게 접선 방정식 얘기거든? 혹시 은지 여기 글씨 보여? 미분은 써 있는 거 보여? 천장에. 너무 미안해? 미분은 접선이라고 써 있거든. 보여? 미분은 접선이라는 얘기가 딱 써 있어. 미분은 다 접선 얘기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늘 너희들이 할 거는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하고 기울기 가르쳐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고 그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게 늘 똑같이 나와. 그러니 지금 연습을 많이 해두고 익숙해져 있으면 그럼 이제 나중에 수2에서도 잘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때도 이 같은 아이디어야. 계속 비슷한 아이디어로 갈 거야. 이게 자꾸 쌓여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고생해. 지금 잘 해놔야 돼. 알겠죠? 지금 마지막 집중 한번 빡 해가지고 10분만, 아까 5분만이라고 했는데 자, 15분 집중 딱 해서 여기 딱 끝내버립시다. 자, 원 밖에 한 점이에요. 원 밖에 이런 점이 있다고 해봐. 이 점이 A점이 X1, Y1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 접선을 그으면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몇 개 그어요, 접선? 몇 개? 뭐라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몇 개 그어요, 접선을? 2개 긋겠죠. 2개. 어이씨. 이렇게 접선 하나 긋고 이쪽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2개 그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접점을 할 때 하나밖에 못 그었고 기울기 할 때 2개 그었고 여기 원밖에 한 점에서도 2개를 그는단 말이야. 2개. 세게 밀지 마. 그거 가볍게 밀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쪽 교실로 가려고? 밀면 안 돼. 거기서 지금 모습 보고 보내는 거야. 너 두드리지 마라 이러고 모습 보고 보내는 거야. 그 가벽이야. 진짜 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네가 있는 이거 밀어버리면 너 넘어갈지도 몰라. 벽이랑 같이.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하지만 복잡한 방법이 있어. 복잡하지만 정확한 방법.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약간의 약점이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아? 두 번째. 그치? 보통 두 번째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 이제 나한테 안 배우신 분들과 나한테 배우신 분들인데, 서연아, 일단 이렇게 다 물어볼 거야. 서연아, 우리 이 y는 mx 플러스 n이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었지? 무슨 형? 기본형? 아니지. 기본형 아니지. 무슨 형이었어? 기본형은 원의 방정식에만 있었어. 표준형이었어. 그러면 이 표준형에 단점이 하나 있다고 했지. 기억나? 어떤 단점이 있었지? 기억 안 나? 표준형에 단점이 있다고 했지. 기억나지? y가 x일 때는 y는 x는 그때가 언제야? 맞아.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x는 a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놈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쓴 이런 일반형은요, 얘는 다 표현할 수 있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는 표현이 안 돼. 이놈은. 알겠죠? 이런 약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저거야. 약점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우리가 이 한 점을 지나는, 어쨌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접선이지만. 그럼 얘도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우리 매번 하던 대로. y는 m x-x1 플러스 y1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건 뭐야? m이죠.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만 구하면 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매번 하던 대로 똑같이 구하는 거지. 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이걸로 풀 거야, 얘를 풀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 그럼 m이 두 개가 나와요.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근데 가끔, 아주 가끔 m 값이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 m 값이 하나가 나왔어. 만약에 m 값이 3분의 1 하나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 하나만 쓴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는데? 원 밖에서는 두 개 그을 수 있다고 했잖아. 왜 하나만 나왔을까? C야, 왜 하나만 나왔을까? 왜 하나만 나왔을까? 아니, 너가 다 얘기한 거야. 왜 하나만 나올까? 아니죠. 하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거야. 이해가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식이 표현이 안 된다니까? 이걸 표현을 못 해. 약점이 있다고, 약점이.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나온 거야. 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고 얘만 구한 거야, 우리가. 이해돼?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 이유는 이런 놈이었기 때문이다, 하나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봐. 그렇게 m 값이 하나 나올 때는 반드시 이 원과 점을 찍어봐. 그럼 반드시 그 놈은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걔를 써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였어. 근데 이 점이 2,3이었던 거야. 2,3. 원 밖에 있는 한 점, 2,3. 그럼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딱 얘가 지금 반지름 2니까 여기가 0,0이고 반지름 2인데 이렇게 2,3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x는 2라는 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써야 된다고. 이것만 쓰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얘가 이렇게 가는 놈이 하나 있었구나. 이쪽에 가는 놈이 있구나. 이게 하나가 나와. 찾으셔야 돼, 본인이. 그런 약점이 있어. 선생님, 저는 약점이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복잡하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푸는 거거든. 걔는 좀 연립을 많이 하셔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접점을 잡아버리는 거야. 접점을 x2, y2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이 원 위에 있는 접점을. 이 원은 가르쳐 줬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왜? 원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다고요.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했어. 그 다음 또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여기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2x 더하기 y2y는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아까 우리 배운 거. 이 공식 하나만큼은 그냥 외우자라고 했던 거.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니? 이 점을 지나요.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x2, x1, y2, y1은 r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돼. 근데 지금 이게 숫자들로 안 써있고 막 문자로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로 써있으면 조금 덜 복잡해. 그래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야. 이게 정확한 방법으로 푸는 거야.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푸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약점이 조금 있다. 그 약점은 뭐다? 이게 표현이 안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표현이 안 되면 찾아보면 된다고 우리가. 이 방법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책에는 두 개 다 풀이가 돼 있으니 한번 잘 보고 해봐.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풍산자에 있는 문제를 한번 쫙 보면서 난 문제는 안 풀어주고 보기만 할 거야. 이렇게 써 있다. 확인만 시켜줄 거니까 거의 다 설명 끝났어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오늘도 RPM 숙제는 3쪽만 할 거야, 3쪽만. 내가 너희들을 무리하게 막 많이 진도 나가고 막 많이 끌지 않을 테니 조금 숙제 내면 그 조그만 부분을 좀 집중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 조금이라고 대충 조금만 공부하지 말고. 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이 점집거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로도 가능하다?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얘도 90%의 선생님인 거야. 90%는 이 점집거로 한다고 했잖아. 판별식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얘도 점집거로 해놨는데 여기 또 다른 방법, 다른 풀이해서 판별식도 써주긴 했어. 판별식. 알겠죠?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야? 지금 여기 282쪽이에요. 282쪽. 282. 어? 어. 아 진짜요? 어. 285인 줄 알았어요. 내가 285라고 했나? 문자 내가 보내줬잖아. 문자를 잘 봐야지.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점집거 하셔서 푸시고 그 점집거가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파악하면 돼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는 원이랑 그럼 중심이랑 직선까지의 거리 점집거 구하고 반지름 더하거나 빼면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 이 얘기가 써 있어요. 그다음 여기도 넓이 2등분한다. 야,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은 결국 뭐예요? 원 넓이 2등분하려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면 돼요? 중심. 헷갈리면 안 돼요. 선분은 중점, 원은 중심. 알겠죠? 중심만 지나면 돼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니까. 이래서 이 하나가 끝나버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접선의 방정식.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원 위에 한 점이라는 게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점.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기울기 알 때 설명을 드렸어. 세 번째 나온 게 이게 공식으로도 풀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그 공식을 써놨는데 얘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기울기도 여기 이렇게 아까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있지만 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까 아이디어를 가르쳐 드렸지. 이걸로 하지 말고 자꾸 점집거 하시라고 했어요. 점집거. 점집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별표를 꼭 쳐놓으시고 이 원밖에 한 점이 많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원밖에 한 점이 어려우니
이걸로 풀 텐데 이게 방법 1이라고 써 있는 게 우리가 간단하지만 어떤 방법? 약점이 있는 방법. 어떤 약점인지도 다 설명해 드렸어. x는 a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못하니까 혹시라도 m 값이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더 구해줘야 된다.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접점을 놓고 푸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게 대입하고 막 연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다 나와. 이건 약점이 없어.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니까 우리 지금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이 19번하고 21번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셔서 앞에 부분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본 문제들 쭉 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 딱 여기 접선의 방정식까지 294쪽까지죠. 294쪽. 이 위치 관계 이 뒤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RPM도 그냥 먼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 자, RPM은 먼저 좀 펴볼래? 너희들 RPM 어떻게 되는지? RPM 내가 페이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숙제를 내가 세 쪽만 딱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유형으로 얘기를 해줄게. 유형. RPM 나머지 유형은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또 그것도 다 지워버리고 이건 안 풀고 넘어가나 보다 하지 마시고 RPM 어디 풀 거냐면 10, 11, 12 유형 10, 11, 12 그리고 16, 17, 18 됐죠? 그렇게 세 가지 6개의 유형이면 세 쪽이잖아. 맞지? 6개 유형이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에 0단계 시험을 못 보고 그 우리 교과서로 내가 서술형으로 만들어 놨어. 교과서 문제들을. 그래서 서술형으로 그거 쭉 풀고 너 아까 안 왔나? 왔잖아. 어? 아니, 우리 지금 배운 거 원의 방정식도 시험을 보고 3학년 것도 시험을 본다고. 3학년 거는 기출 문제. 예전에 풀었던 학교 거, 예전 거 학교 거 볼 거야. 일단은 처음이라 너희들 공통의 학교 말고 아닌 학교로 내가 일단 뽑았어. 2개 뽑아놨거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푸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3학년 거를 풀 텐데 하나를 풀 수 있는 학생은 하나만 풀고 가시고 2개를 다 풀 수 있으면 2개 다 풀고 가셔도 되고 어쨌든 다 제출하고 가세요. 풀다 말아도 제출하고 가세요. 가지고 가지 마. 내가 채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지금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문제부터 풀어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풀어보세요. 홍산자.